쿠팡의 이 신선 시장까지도 혹은 식품 시장까지도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에 회원 가입비도 없다.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지금 데이터 나고 한번 요거 좀 얘기했습니다. 쿠팡의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줄었어요. 57.7%, 2억 1,200억 달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순현금도 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총부채가 그 총자산도 좀 소폭 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쿠팡이 지금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게 말하자면 한 2달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뭐 한 3, 4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2달에 8조 아닙니까? 예, 그쵸?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서 거래 납품업체한테 주는데 뭐 유통기업들은 뭐 빠르면 1주, 2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어떻게 관행이 됐잖아요. 오프라인은 요즘에는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15일까지도 당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2주 전으로 제가 알고 엄청나게 있는데 당겨진 거죠. 그 현금을 자기네 갖고 있으면서 좀 움직이는 힘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줄어든다든가 기업들 보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냐를 우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나 지금 계속 뭐 재무활동, 영업활동은 좀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쿠팡에 대해서 지금 뭐 회원이 는다 안 는다는데 한번 그거 얘기해 볼까요? 한 1,400, 1,500만 원 와우 회원이 고점은 찍었는데 쿠팡이 이번에 1분기 발표하면서 나온 게 활성 고객의 객단가가 줄었고요. 아마 지금 2분기가 진행하는 중에 보니까 와우 회원의 객단가도 이렇게 잘 안 느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뭐 좋게 말한다면은 회원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게 코호트 증가라 그래가지고 코호트 즉 이 쿠팡이 신규 회원이 한 3년에서 4년을 갔다가 보면은 20년도에 만약 가입을 했으면은 그 가입한 사람이 21, 22, 23, 24 해가 갈수록 동일인을 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늘어요. 객단가가 뭐 한 20만 원대에서 뭐 한 40만 원대로 막 거의 막 그런 식으로 폭증을 하는데 신규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늘어난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객단가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봐요. 즉 1,500만까지 늘었으면은 제가 지금 아직 쿠팡이 1,400만까지 발표가 끝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해 보면 1,500만까지 갔다는 얘기가 해요. 그게 아마 고점일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언한 예상도 그렇죠. 해보지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멤버가 지금 1,50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1,500만이면은 정말 우리나라 가구 수 2,200만 가구거든요. 2,200만 가구에서 그 중에서 65세 이상 세대주 그런 고령 가구들이 500만 가구가 넘어요. 510만 가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한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대상들이 정말 초고령 가구들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입할 사람들은 웬만큼 다 가입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여기에는 아직도 쿠팡의 로켓 배송이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들이 전체에서 보면은 한 25%. 그러니까 굉장히 100%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쿠팡이 75%밖에는 그 로켓 배송 못 간다는 거죠. 강원도라든지 전북만 하더라도 거기 세대수만 하더라도 몇백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런 데들은 쿠팡에 사실은 큰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본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지금 1,500만에서 올라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1,500만에서 얼만큼 더 내려가는 걸 방어하느냐 이게 화두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쿠팡이 객수를 늘려나가는 부분 사실은 김범석 의장의 목표는 앞으로 2027년까지 8개의 물류센터를 더 짓고 3조의 물류를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면은 뭐 거의 뭐 90%가 넘어가겠죠. 95%.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로켓 배송의 그 권역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게 지난달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쿠팡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시커머스도 있었고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쿠팡에 탈팡을 하는 그 회원들을 뺏어가기 위한 프로모션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쿠팡이 단독으로 갔던 부분들이 거기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은 쉽지 않다. 1,500만 명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1,400만 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포인트는 와우 회원의 지속적인 유지거든요. 근데 이제 1,400, 1,500 고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비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도 나오고 뭐
탈쿠팡도 이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매출 실적 상장하면서 2021년에 22조 원대, 2022년 26조 원대, 2024년 31조 8천억이거든요. 뭐 영업이익 6천억 원대 냈는데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다가 지난 분기 4분기가 8조 원대고 올해가 이제 뭐 팟패치를 넣기 때문에 구조지만 팟패치 빼도 한 9조 원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1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을 갖다 분기별로 점검할 때 보면 8조 원대냐 9조 원대냐 9조는 오면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쿠팡 자체 매출은 한 36, 37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쿠팡 단독으로. 근데 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팟패치가 하면 4천억 정도 분기 매출 예상되면 39, 40조 원 미만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적 적자가 더 느냐, 유지하냐가 하기 때문에 올해 뭐 좀 예상해 보면은 2024년 매출 한 38에서 40조 원 언제 될 것 같고 만약에 영업 손실하면 영업 손실은 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팟패치가 들어간 이상. 예, 팟패치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는 영업 적자액이 네. 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천억 가까이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 2천억, 3천억 정도의 적자를 깔고 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멤버십 인상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네. 멤버십 요인을 통해서 증가되는 그 비용이 쿠팡 측에서는 5천억이라고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통은 이제 지금 같은 고 구조를 갖다 유지한다면은 1,500만 명을 유지한다면은 한 5천억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최초에 기획을 했을 때 생각이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1,500만 명이 과연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1,400만 혹은 1,300만 대까지도 빠진다. 이러면 진짜 큰일이 나겠죠. 이러면 진짜 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잡으려다가 산토끼 잡으려 집토끼 놓치는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제가 그 얘기도 드렸었는데 진짜 그 쿠팡이 갖고 있는 진성 회원들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쿠팡의 와우 멤버 중에서 이 미들 유저라든지 라이트 유저 중심으로 해서 동요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회원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네. 연회비 10만 원을 갖다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지 1년에 적어도 70에서 8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구매를 하는 그게 라이트 유저들인데 네. 1년에 100만 원 정도. 쿠팡이 지금 보통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분기 평균으로 41만 원이 지금 평균 객단가거든요. 그러면은 네. 1년에 쿠팡의 중간 정도 쓰는 고객들이 적어도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180에서 네. 200만 원 정도의 이 구매 객단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잡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만 원 미만으로 쓰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한 20%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뭐 300만 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렇죠. 물론 10%만 빠져나가면 150만 명이 될 거고.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 객단가 1년 1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쓰고 있는 1년에 100만 원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뭐 몇 조 단위가 빠져나갈 텐데 매출에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멤버십 인상을 한 게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 거는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년에 10만 원 내고 들어오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뭐 7,980원 내고 들어오는 7,890원 내고 들어오는 거고 한 달에. 근데 기존 회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쿠션을 주기 위해 가지고 8월까지는 기존 회원들이 인상을 안 하고 갱신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기존에 하는 거죠. 4,990원으로 갱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어차피 뭐 4,990원에 8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누구나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데. 예, 그거는 마 교수님 같은 고민이에요. 네. 저도. 8월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정확하게 말한다면 3, 4분기죠. 3, 4분기 9, 10, 11월 달에 과연 쿠팡의 멤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느냐. 네. 근데 또 11월, 12월 달 이 마지막 4, 4분기가 매출이 최고조를 찍는 달이거든요. 항상. 항상 연매출에 거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무슨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빼빼로데이라든지 연말 성수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4, 4분기에 쿠팡 회원 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매출과 이익 네. 두 개 모두에서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회비 인상으로 제가 주가도 좀 뭐 10몇 년을 봐왔는데 쿠팡이 이제 상장하면서도 그렇고 전에 매출을 보면 쿠팡이 타이밍이 저는 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헤비 유저하고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 유저는 8월에 재연장하겠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막 하다가 연장합니까? 막 이게 막 떠요. 클릭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헤비 유저들도 뭐 꽤 많이 쓰죠. 뭐 금액은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유통물 이커머스로 오랜 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고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네이버 가고 딴 데 가서 다 비교하면서 김범수 의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앱을 열면 쿠팡에서 모든 걸 갖다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뭐 회비 인상
해서 주가는 22, 24. 최근에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미국이나 저도 한국에 관련된 전문가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23에서 25달러 미만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쿠팡의 모멘텀이 지금은 20까지 4달러가 올라갔지만 주가 얘기를 하면 이게 뭐 25, 26, 27 찍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이밍상으로 진짜 일시적으로는 어떤 뭐 호재라고도 볼 수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있지만은 마개 생각하고 하는 것 중에 와우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용 구조의 압박이라면서 요 타이밍을 갖다가 하면 시커머스가 어떻다가 아니라 쿠팡도 좀 재정립하면서 회비 인상을 좀 한번 카드를 던졌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결론은 나왔지만. 예, 맞습니다. 쇼핑은 사실 경험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G마켓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많은 쿠팡하고 똑같은 상품 파는 동종 경쟁 그런 플랫폼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쿠팡을 쓰는 사이에 그 어떻게 11번가 팀은 미안한 얘기지만 비밀번호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데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쿠팡을 쓰자가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그 정도 레벨에서는 이미 좀 넘어갔다. 이제 이 쿠팡이 이 멤버십 비용 인상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짜 그 G마켓만 하더라도 뭐 빅스마일데이 같은 걸 하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쓱닷컴이죠. 쓱닷컴이 그렇죠. 지금 신의 유니버스 한 1년에 3만 원짜리를 진짜 그걸 거의 무료로 개방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정도면 거의 무료로 2년치를 갖다가 공짜로 쓰게 해줄 정도까지도 지금 가격을 확 획기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 번이라도 사용을 더 해본다 그러면은 쓱닷컴에 있는 신선 그런 어떻게 보면 프레시 지금 우리가 보면 신선 로켓 프레시에서 쓰고 있는 거는 거꾸로 이마트에 있는 쓱닷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새벽 배송으로 알비백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마트 쓱닷컴 새벽 배송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갖고 있는 비식품 그쪽 권역들, 비식품 권역들 그쪽은 또 G마켓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굉장히 무서운 게 테무는 그렇다고 쳐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지금 K베니를 통해서 신선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메이저 업체들 가공식품 엄청 키워가고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게 커져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쿠팡의 이 신선 시장까지도 혹은 식품 시장까지도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에 회원 가입비도 없다.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사실 쿠팡이 지금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비 올렸을 때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